제 1년차 때 저병 브레이크아웃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이밍이 말도 안 되죠. 지금 출수 각 보시면 거의 스카이 다이빙이에요. 이제 2년차 때인데 아직도 여전히 1년차랑 별반 다르지 않게 브레이크아웃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절대 올라올 타이밍이 아닌데 지금 수면까지 한참 남았는데 땡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3년차 때예요. 근데 진짜 3년차고 2년차고 1년차고 다 똑같죠. 타이밍을 아예 못 잡아요. 심지어 얼굴을 이렇게 든 채로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이 영상이 이제 가장 최근 4년차 영상이고요. 첫 스트로크를 무호흡으로 시작하죠. 돌핀킥 9번 차고 나오는 게 습관이 돼서 자명이 너무 기네요. 근데 이거 15m는 안 넘습니다. 출수 각도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시작하자마자 제가 나오면 다 영상을 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엔 제 수영 영상으로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브레이크아웃이고요. 스타트나 턴 이후에 물속에서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스돌브라고 해서 스타트, 돌핀킥, 브레이크아웃 이렇게 묶어 불러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저희 구독자님들의 수력을 여쭤보는 투표를 했어요. 근데 투표를 좀 잘못 올려가지고 저밖에 못 보는 그런 투표가 돼버렸는데 1년 미만이 가장 많더라고요. 1년 미만에서 3년 미만까지 그 시기에 잡아두면 너무 좋을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브레이크아웃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병은 첫 번째 스트로크는 무조건 무호흡. 그렇게 하셔야 스무스한 브레이크아웃, 출수가 가능합니다. 위치 지점을 잡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저는. 지금은 좀 잡힌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거를 고치게 된 계기가 생체 시험을 보면서예요. 시험 보기 직전까지만 해도 저는 브레이크아웃에 대해 별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빠른 속도의 수영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브레이크아웃 잘못하고 계시면 꼭 잡아두셔야 돼요. 여기서 승부가 많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스타트한 그 힘을 얼마나 활용하는지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이 영상에서 출수할 때 머리 위치에 주목해서 한번 봐주세요. 앞의 영상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른지 차이가 보이시나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동시에 영상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위의 영상에선 벌써 고개가 들렸죠. 반면에 아래 영상은 출수 직전까지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영상에 이제 첫 번째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보여드리는 자세인데 이 첫 번째 영상 사실 4년차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연출한 동작이 아니고요. 평소 습관이 그대로 찍힌 겁니다. 제가 의식을 하고 하면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의식하지 않고 하면 여전히 머리를 자꾸 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꼭 자유형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는 모든 영법의 브레이크아웃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통해서 이런 자세는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출수하기 전에 머리를 앞에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로고가 보일 정도로 머리가 많이 들린 상태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끝까지 바닥을 보고 있다가 숨 쉬는 타이밍에 맞춰서 옆으로 틀죠. 자, 그럼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이랑 이 다음 영상의 차이는 뭘까요?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오른쪽으로 호흡하면서 나오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한 번 스트로크 젖고 그 다음 스트로크에서 호흡을 하면서 나옵니다. 본인이 호흡하는 쪽에 반대 방향을 스트로크 한번 짚고 그 다음에 호흡을 하셔야 스타트할 때 벽을 밀었던 그 추진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형 브레이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돌핀킥을 차다가 거의 수면에 다다를 쯤에 자유형 발차기로 전환해서 올라오면서 호흡 안 하는 쪽 스트로크 하고 그 다음에 반대편 호흡하면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펠프스 자유형 연습 영상을 또 봤는데 돌핀킥에서 자유형 발차기로 전환해서 올라오라고 저도 배웠는데 선수가 하는 걸 보니까 돌핀킥을 마지막까지 이어서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올 때 돌핀킥에 맞춰서 빵 하는 순간 스트로크 저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브레이크아웃을 어떻게 잡아야 하냐, 어떻게 타이밍을 아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돌핀킥을 계속 차면서 몇 번째 돌핀킥에 내가 수면으로 완벽하게 올라오는지 이걸 먼저 체크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돌핀킥을 많이 차면 9번까지 차고 좀 적게 찬다 하면 5번, 6번 차거든요. 근데 이건 본인한테 맞는 돌핀킥 수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몇 번 차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돌핀킥 속도,
강도, 본인 호흡에 가장 잘 맞는 킥수 타서 수면에 내 등이 완벽하게 떠오르는 그 숫자를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바닥이랑 멀어져 있는 그 거리감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또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등에 눌리는 그 물의 무게로 또 구분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못하고요. 저는 그냥 눈에서 멀어지는 바닥, 거리감으로 구분을 합니다. 제 1년차 때 평영 브레이크아웃 모습이에요. 평영 돌핀킥 2번 차면 안 됩니다. 이렇게 차면 이거 실격이에요. 스트로크 하기 전에 머리가 벌써 들렸죠. 팔 밑으로 고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1년 반 때도 돌핀킥 이렇게 2번을 차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실수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요거 습관이에요, 습관. 돌핀킥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고개를 들죠. 도대체 이게 무슨 자세예요? 이제 2년차 때 브레이크아웃 모습인데요. 여전히 팔 위로 고개가 번쩍 들려있죠. 요거 팔 밑으로 고개를 계속 포지션을 유지해줘야 되고 평형은 그냥 일반 동작이랑 똑같습니다. 이제 4년차 최근 영상이고요. 사실 저도 이렇게 신경을 써야만 고개가 제대로 포지션 되지 또 신경 안 쓰면 바로 고개 들리더라고요. 계속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위에 영상 보시면 팔 벌리기도 전에 고개 들고 있어요. 반면에 밑에는 스트로크를 하면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평형 브레이크아웃은 일반 평형이랑 고개 타이밍이 똑같습니다. 평형도 마찬가지예요. 평형도 고개를 먼저 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영하는 동작에서 정면을 바라보는 형태는 전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평형할 때도 특히나 앞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다른 영법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평형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고개 먼저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평형이. 그래서 여러분도 평형을 이렇게 하고 계시진 않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은 팔을 벌릴 때, 스트로크가 시작할 때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리 이렇게 들어서 앞을 보시는 건 저항이니까 다. 그럼 이제 배영도 브레이크아웃이 따로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배영은 아무래도 이제 얼굴이 나와 있다 보니까 머리 위치로 아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또 배영 브레이크도 잘못하고 있었어요. 바살로킥이라고 하죠. 백돌핀 킥을 차다가 자유형이랑 똑같아요. 물속에서 배영 발차기로 전환하면서 올라오면서 스트로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2년차 때 백돌핀 킥 하는 모습입니다. 못 나오죠? 3년차까지도 바살로킥을 잘 못 차서 영상이 없네요. 이게 이제 4년차 때 생체 준비할 때 영상이고요. 여기 무릎이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바살로킥을 차고 있어요. 이게 저항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최근의 4년차 영상이고요. 올라오기 전에 배영발차기로 전환했죠. 이것도 4년차긴 한데 아까 무릎이 물 밖으로 올라온 영상의 물속은 이런 느낌일 거예요. 요쯤에서 배영발차기로 전환해서 차주셔야 됩니다. 바사로를 차다 보면 수면에 내 수영복 색깔이 눈에 비치는 때가 와요. 그때 배영발차기로 전환하면 딱 맞아요. 저처럼 이렇게 물 수면 밖으로 나왔는데도 여전히 바살로킥을 차고 있으면 요건 저항이다. 물 밑에서 꼭 발차기 전환하면서 올라와라. 그게 핵심입니다. 별거 없죠? 보니까 별게 없네요. 브레이크아웃을 미리 좀 자연스럽게 되도록 해두시면 나중에 따로 교정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3년이 뭐예요? 거의 4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저는 계속 물 안에서 정면을 보는 행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궁금했는지 계속 고개를 들어왔어요. 습관이 되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몰라요. 사실 브레이크아웃이 딱히 중요하다고 제 스스로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어요. 봐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의식을 하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저는 원래 빠른 속도의 수영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보니까 더 의식을 못했었는데 생체를 따고 나서 약간의 목표의식이 좀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좀 천천히 하는 우아한 자세가 예쁜 게 목적이었는데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빠른 수영을 할 줄 알아야 예쁜 자세도 나오는 거지 일반인과 선수를 나누는 기준이 스피드를 낼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대쉬를 해라 라고 했을 때나 천천히 도세요 했을 때나 저의 속도는 변함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천천히 하나 빠르게 하나 속도는 똑같습니다. 스트로크만 빨라지지 속도가 빨라지진 않아요. 실제로 제가 초를 재보면 저는 빠른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수영을 못합니다. 그거를 이제 깨닫고 나서 제가 얼마 전에 대회에 나가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선생님께.
그래서 이제 대회를 나가보려고 하고요. 대회 나가는 김에 빠른 수영을 좀 많이 연습을 해보고 연습하면서 알게 되는 노하우들이나 느낀 감정들을 앞으로 영상 만들 때 좀 풀어나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아마 영법 영상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